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구글 직원들이 세계 곳곳에서 직장 내 성추행에 항의하는 동맹 파업을 벌였습니다.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세계 20여 개 지사에서 모인 이들은 회사 측의 미온적인 사건 대처에 대해 크게 비판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유전자 치료에 쓰이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효율을 크게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능은 물론 안정성까지 높아져 기존 기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아침을 안 먹으면 오히려 살찌는 이유가 생체시계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체시계의 리듬이 흐트러지면서 에너지 소모가 줄고 지방이 쉽게 쌓이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금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구글 직원들의 임원들의 사내 성추행과 회사 측의 미온적인 대처에 항의하는 동맹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번 동맹 파업은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도쿄와 런던, 미국 뉴욕에 이르게까지 전 세계 20여 개 지사에서 진행됐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런던 중심부에 자리 잡은 구글 사무실 직원들이 하나 둘씩 회전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 정문 앞에 모인 사람들이 수백 명에 달합니다. 런던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11시 10분을 기해 구글 직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임원들에 대한 회사 측의 비호 의혹에 항의하는 동맹 파업 참가자들입니다.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도쿄와 런던, 뉴욕과 LA 본사에 이르기까지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 10분을 기해 약 10분간의 동맹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번 파업은 구글 사측이 전 고위 임원의 사내 성추행 사건을 묵인하고 그에게 퇴직 보상금까지 챙겨줬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계기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의 최고 책임자는 지난 2년간 직장 내 성추행을 저지른 48명을 해고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역풍이 일자 결국 회사의 대응이 불충분했다며 사과했습니다. I'm walking up along with other colleagues in support of anyone in any workplace who has been harassed and to ensure that perpetrators are not protected and not rewarded. The truth still matters to people. And then if the truth is not recognized by those in leadership positions, that they should figure out a way to find that truth for themselves, and we will tell them for them as well. 미국 IT 매체들은 지난 2017년 사내 성차별과 인종차별 문제로 홍역을 치른 우버에 이어 이번엔 구글이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아이폰 XS 등 애플 신형 스마트폰이 오늘 국내 시장에 정식 출시됐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오늘 오전 8시부터 공식 대리점과 온라인몰을 통해 아이폰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개통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 있는 애플스토어에는 개점 전부터 250여 명이 줄을 섰는데 애플스토어 개장 후 출시 첫 제품을 사기 위해 연차 휴가를 내고 온 직장인이거나 대학생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아이폰 XS와 아이폰 XS 맥스는 64GB와 256GB, 512GB 세 가지 버전이며 출고가는 256GB 아이폰 XS가 156만 2천 원, 512GB의 아이폰 XS 맥스는 196만 9천 원입니다. 유전자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교정 과정을 거치면 질병 치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유전자 교정 도구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시스템의 효율을 크게 높이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유전자 가위로 불리는 크리스퍼 시스템은 질병 등을 유발하는 잘못된 유전자를 교정해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동안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3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이 개발돼 유전자 편집과 교정 분야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카스9은 시스템이 너무 크고 안전성과 급성 면역 거부 반응 등 유전자 치료에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새로운 유전자 가위인 CFF1은 작고 체내 전달이 쉬운 데다 안전성이 높지만 교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게 단점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두 가지 유전자 가위의 장점을 살려 높은 교정 효율과 안정성을 확보한 유전자 가위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CFF1 시스템에 사용되는 가이드 RNA의 말단에 별도의 화학적이나 물리적 처리 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구현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카스9으로 교정이 어렵던 유전자를 발전된 CFF1으로 교정할 수 있어 유전자 가위의 선택폭을 넓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유전자 가위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그동안의 단점을 보완해 향후 유전자 치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이러스 전달체로 활용해 황반 변성이나 혈우병, 낭포성 섬유증과 같은 난치병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를 활용해서 유전자를 정상대로 교정함으로써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생물학 분야 세계적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아침을 안 먹으면 살찌는 이유가 생체 시계 리듬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나고야 대학 연구팀은 쥐 56마리를 대상으로 아침을 먹은 그룹과 아침을 먹지 않고 4시간 뒤에 먹이를 먹은 그룹으로 나눠 2주 동안 체중 변화와 생체 시계 리듬 변화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양의 먹이를 먹었는데도 아침을 먹지 않은 그룹의 체중이 아침을 먹은 그룹보다 5g이나 더 많이 나갔습니다. 또 생체 시계의 리듬이 4시간 늦었으며 활동 시간이 되면 올라가는 체온도 아침을 먹을 때까지 올라가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아침을 걸으면 체지방 대사를 담당하는 간의 생체 시계 리듬이 흐트러져 체온 상승이 억제되고 소비하는 에너지가 적어 지방이 쉽게 쌓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대덕과 광주, 대구 등 5개 연구개발 특구의 성과와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3년마다 종합평가가 시행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계획을 확정하고 매년 진행하던 연차평가와 함께 3년에 한 번씩 중장기 실적과 성과를 점검하는 종합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특구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관련 항목의 점수 비중을 35%에서 6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시범적으로 종합평가를 진행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새 평가 방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100% 합성유라고 광고하는 합성 엔진오일 일부 제품의 실제 합성유 함량이 2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엔진오일 5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30개 제품이 100% 합성유로 표시되어 있지만 순수 합성유 함량은 20% 미만이었습니다. 엔진오일은 광유로 만든 일반 엔진오일과 광유의 단점을 보완해 만들어낸 합성유로 만든 합성 엔진오일로 판매되는데 합성유가 성능이 뛰어나 상대적으로 비싸게 팔립니다. 소비자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합성 엔진오일의 표시와 광고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옛 건물을 보존하는데도 3차원 영상을 활용한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도시 건축의 탈바꿈을 시도하는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종업원이 가장 많았던 방직 공장입니다. 해방 직후 김구 선생이 찾기도 한 방직 공장의 발전소가 3차원 영상으로 부활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보존하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3D 스캐너라는 측량 장비를 이용을 해서 전체를 다 길이값이나 높이값들을 다 취득을 하고요. 그 취득된 데이터에 맞춰서 3차원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보존 가치는 있지만 철거해야 하는 건물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옛 건축물 아카이브를 비롯해 도시와 사람, 건축의 조화를 모색해보는 한마당 축전이 열렸습니다. 광주 도시건축문화제에는 우수 건축물 전시와 함께 현역 건축사, 건축학도들의 작품도 선보였습니다. 일반 시민에게는 복잡하기만 한 건축 민원 상담도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사람과 디자인, 문화를 중시하는 도심 재생의 방향을 찾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빛골 광주가 이제 문화도시로서 문화수도로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적 환경이 많이 개선돼야 된다. 이제 그런 관점입니다. 광주광역시는 개인 이익과 공적 이익의 충돌을 조정하고 무등산의 조망권을 살리는 도시의 선을 그리는데 힘쓸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중국 신생 벤처기업이 세계 최초로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중국의 한 디스플레이 전문 업체는 지난달 31일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열고 접을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 플렉스 파이를 공개했습니다. 이 제품에는 자체 개발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으며 접으면 4인치 크기이지만 펼칠 경우 7.8인치로 화면이 커지는 방식입니다. 제품 두께는 7.6mm로 일반 스마트폰과 비슷하며 20만 번 접었다 펼쳐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갖췄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접는 스마트폰을 처음 출시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대량 생산은 물론 유통도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래형 자동차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제 미래 자동차 엑스포가 문을 열었습니다. 친환경과 자율주행 등 다양한 미래 자동차 기술이 선보여졌는데요. 허성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본 업체 닛산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공개한 신형 전기자동차 리프의 2세대 모델입니다. 지난 2010년 첫 선을 보인 뒤 37만 대가 팔릴 정도로 전기차 열풍을 일으킨 모델입니다. 많은 사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40억 킬로 이상의 주행거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경쟁차와 차별화되게 좀 더 성숙한 전기차 익스피리언스를 고객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전기차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테슬라도 모델 X를 내놨습니다. 차량 제어 소프트웨어가 인터넷에 연결돼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인 현대모비스는 첨단 센서를 바탕으로 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내놨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로 사용자를 확인하고 날씨와 환경, 도로 상황을 스스로 파악해 적절한 운행 방법을 제안합니다. 자동차의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미래 자동차 엑스포의 대표 볼거리입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와 메르세데스 벤츠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 기업 240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부품뿐만 아니라 완성차 회사들이 함께 자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다른 비즈니스의 장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부품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더 넓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글로벌 업체들은 이 밖에 지역 부품사를 대상으로 미래차 관련 사업 설명회를 열고 핵심 기술 업체와 1:1 상담도 할 예정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 검출로 회수 조치된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의 검사 적절성 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해당 검사기관인 충남동물위생시험소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지난달 23일 런천미트 가운데 2016년 5월 17일에 제조된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히고 제품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검출된 세균이 식중독균이 아니라 일반 대장균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조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일부에서는 시험소 검사 과정에서 제품이 오염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피해자들이 최대 1억 5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어제 삼성전자와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 반올림에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전달했습니다. 조정위는 피해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개별 보상액은 낮추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최대한 포함할 수 있도록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은 삼성 반도체 공장이 준공된 지난 1984년 5월 이후 반도체와 LCD 생산 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현직자와 퇴직자 모두입니다. 보상 대상 질병은 백혈병과 비호치킨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폐암 등 16가지 암으로 갑상선암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이 포함됐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신기하고 재밌는 착시 현상을 느끼는데요. 이런 착시 현상은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착시 현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